이번 시간에는 정말 단순하지만 굉장히 강력한 확률을 가지고 있는 기법을 여러분들께 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는 이제 전설의 원효띠도 이제 울고 간다는 이제 망치형 거짓 돌파 기법인데, 자, 이 망치형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캔들 중에 이런 식으로 망치 형태의 캔들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아랫꼬리가 긴 형태의 캔들을 우리가 망치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윗꼬리가 긴 형태의 캔들을 우리는 영망치형 캔들이라고 하는데, 자, 이 망치형과 영망치형의 캔들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확률이 높은 그런 타점을 잡는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직관적이고도 여러분들이 잘 초보자분들이라도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번 실제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한번 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볼 건데, 자, 우선 작동 원리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저점에서 형성되었던 이 망치형 캔들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하락 돌파 후에 다시 상승 돌파되면 우리가 뭘 진입하냐면 매수를 진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고점에서 영망치형 캔들의 패턴이 나온다면 이 구간을 다시 상승 돌파했다가 하락으로 돌파하는 시점이 바로 이제 매도 타점이 되겠습니다. 자, 보통은 우리가 망치형 캔들이 나오면은 이렇게 망치형이 나오면은 매수, 그리고 이렇게 영망치형이 나오면은 또 매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단편적으로 생각하시는데, 그러니까 물론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실제 이렇게 패턴이 형성이 되고 나서 실제 점을 이어놓고 상승 돌파했다가 안쪽으로 들어오면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뭘 들어가냐면 매도를 들어가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저가권에서 망치가 나왔잖아요. 그럼 망치가 나온다고 해서 바로 매수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망치형 캔들이 나오고 나서 이 저가 부분을 다시 돌파했다가 다시 상승으로 회복을 시켜줄 때,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매수를 진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고점에서 이렇게 망치 형태의 캔들이 있죠. 이런 캔들이 나오면 이 부분의 고가를 돌파를 했다가 다시 안쪽으로 들어오는 패턴이 바로 이제 매도 패턴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들어가 볼 수 있는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 지표에 대한 이 내용은 여러분들 네이버 카페를 가입하시면 제가 설치를 할 수 있게끔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패턴도 여러분들 신뢰도가 높은 자리가 있고, 그러니까 신뢰도가 낮은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뢰도가 높은 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면 볼린저 밴드 상단을 터치한 뒤에 영망치가 나오면 보통은 매도세가 출현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에는 자, 가격이 시세가 이렇게 올라가거나 떨어질 때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강하게 상승으로 활성화되면은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게끔 되고요. 그리고 하락으로 변동성이 크게 나오게 되면은 볼린저 밴드 하단을 돌파하게 되겠죠. 자, 그럼 보통 이렇게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했을 때가 바로 단기 고점이 되고, 그리고 볼린저 밴드 하단을 돌파했을 때가 단기 저점이 되는데, 우리가 이 패턴이 나온다고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단기 상승 추세가 나온 뒤에 이 구간에서 영망치형 캔들이 나오고 나서 거짓 돌파가 나오면 신뢰도가 높다라는 겁니다.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자, 근데 신뢰도가 낮은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볼린저 밴드 중심선에 있거나 아니면 상하단 구간이 아닌 좀 중간에 나오는 구간이니까 그런 구간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신뢰도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매매 기법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말 그대로 단타입니다. 단타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코인 매매를 하시든 아니면 선물 매매를 하시든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게 단타기 때문에 이 단타 기법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신뢰도가 높은 구간과 낮은 구간을 활용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런 구간을 바로 볼린저 밴드 상단과 하단을 활용을 해서 매매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예시를 통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지금 보고 계신 종목은 나스닥인데 5분봉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볼린저 밴드가 중심선 있고 상한선, 그 다음에 하한선이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자리가 바로 타점이 되는 거예요. 상단선을 터치했을 때는 매도를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하단선을 터치했을 때는 매수를 들어가는데, 자, 중요한 게 이런 식으로 망치형 캔들이 하단을 형성을 했죠. 요것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자리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매수를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은 요 캔들이 나오자마자 바로 매수를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의 저가를 체크를 하세요. 저가 체크하고 만약에 시세가 다시 이렇게 회복을 시켜준다면 그때 매수 진입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형성되고 나서 아래쪽으로 뚫어버리면은 이거는 매수를 진입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도 이렇게 형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저가권에서도 마찬가지로 뭐가 나왔죠? 망치형이 한 번 더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망치형이 두 번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망치형을 이렇게
두 번째 꼬리에서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게 바로 첫 번째 타점이 되겠습니다. 들어갈 수 첫 번째 자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볼린저 밴드 상단을 터치하고 고점 만들었는데, 자, 우리가 이 고점 만들고 나서 무조건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캔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캔들이 이 첫 번째 망치형을 한 번이라도 갔다 가야 됩니다. 꼬리를 만들고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말 그대로 몸통이 벗어났다가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꼬리만 만들고 그 뒤에 나왔던 캔들이 이 고점을 한 번도 건든 적이 없어요. 그 같은 경우에는 진입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바닥권 있죠. 자, 볼린저 밴드 하단을 터치를 했죠. 두 번이나. 그리고 나서 이 중간에 나왔던 망치형 있죠. 자, 여기를 젓갈 한번 체크했는데 어때요? 몸통이 음봉이 벗어났다가 다시 빠르게 양봉으로 회복을 시켜줬죠. 그럼 바로 이런 자리가 바로 이제 뭐가 된다? 매수 타점.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매수를 들어가고자 한다면 이 저가 부분 있죠. 저가 망치형 부분의 저가를 한 번이라도 갔다 가야 됩니다. 그러면 매수 진입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영망치형 같은 경우에도 한 번이라도 갔다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진입할 수는 없겠지만 이 앞전에 나왔던 망치형 있죠. 이 부분의 고가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실제 매도는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은 여러분들 처음이니까 많이 헷갈리실 것.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 지금 현재 보고 계신 종목도 마찬가지로 나스닥인데, 자, 지금 보시면 동그라미 친 자리가 두 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볼린저 밴드 하단을 터치한 모습 보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볼린저 밴드 하단. 자, 근데 바로 직전에 이렇게 망치형이 나왔습니다. 자, 망치형이 나온다면은 우리가 망치형을 저가를 체크를 하고 이 저가 부분이 그냥 뚫리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뚫리고 나서 바로 다음에 양봉으로 이렇게 지지를 해준 거 보이시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가 바로 이제 뭐가 되냐면 매수 자리가 되고요. 자, 손절 라인은 어디다 잡을까요? 손절 라인은 바로 직전 저점이 뚫리면 손절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들어간다면은 이 위에까지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가권에서 뭐가 나왔죠? 망치형.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다시 하락 돌파한 뒤에 상승으로 바로 회복을 시켜줬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 전저점을 바로 그 다음 캔들에 뚫어버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는 우리가 뭘 하는 거냐면 손절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무조건적인 익절은 없어요. 그러니까 손절과 수익이 있을 뿐인데, 지금 중요한 것은 손익비가 좋은 자리에서 들어가면은 리스크를 웬만하면은 훨씬 더 줄이면서 우리가 진입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볼린저 밴드 하단이나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더 신뢰도가 높다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계속 추세가 볼린저 밴드 하단을 찢으면서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하단 구간에서 뭐가 나왔죠? 이렇게 망치형 캔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럼 망치형이 나온다고 바로 매수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망치형이 나오고 나서 이 저가 부분을 뭐 했다? 다시 하락으로 돌파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빠르게 양봉이 회복을 시켜준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서 뭘 들어갈 수 있다? 매수를 진입할 수 있고요. 손절 라인 어디다 잡는 거예요? 전저점이 뚫리면 손절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손절하는데 이미 여기서 들어갔다면 고점까지 대략 한 27포인트 정도의 수익권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수익으로 끝난 거겠죠. 그러니까 보통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 15포인트 정도만 수익을 일반적으로 내시면 됩니다. 15포인트면 대략 한 300불 정도의 수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저가 부분을 바로 회복을 시켜줬을 때 빠르게 매수를 들어가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타점이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 시세가 이런 식으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죠. 자, 근데 이 중간에 망치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물론 타점은 이렇게 망치가 나오고 나서 음봉으로 끝났다가 양봉으로 들어왔을 때 이때 우리가 뭘 들어갈 수 있다? 매수를 진입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서 뭐가 나왔죠? 고점에서 영망치가 나왔습니다. 영망치 부분을 고가를 쭉 체크를 하고요. 여기서 만약에 자, 돌파하고 나서 이 자리가 지켜줬다면, 꼬리를 쭉 달아줬다면 시세는 이렇게 급락이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 영망치 부분을 다시 한번 상승으로 돌파했다가 자,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와줬죠. 그럼 바로 이 자리가 뭐예요? 이 자리가 매도 자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 보시면 볼린저 밴드 상단을 찍고 안쪽 들어왔기 때문에 충분히 변동성이 클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거래량도 장대 거래량이 나와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매도 진입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반대로 직전 거 보시면은 이렇게 볼린저 밴드 하단을 뚫었지만은 자, 요 자리를 체크했을 때 한 번이라도 갔다 간 흔적이 없어요. 요거는 오히려 그 쭉 당겨 보면은 그 바로 뒤에 얼마 정도 뒤에 요 자리에서 우리가 타점이 나왔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이나 볼린저 밴드 하단 근처에서 나왔던 망치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뭘로 활용해 볼 수 있냐면 지지 저항으로도 우리가 활용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B가 좋은 자리에서 타점을 잘 골라 들어간다면
된다면 꾸준히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볼린저 밴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다시 돌파가 하락으로 됐죠. 그러니까 원래는 매도 진입이 맞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러니까 위아래 볼린저 밴드의 폭이 넓고요. 중간에 상한선과 하한선 근처에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신뢰도가 그만큼 뭐 하는 거예요?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리나 이런 자리는 괜찮은데 이런 중간에 나온 것들은 굳이 여러분들이 들어가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예시를 좀 들어보도록 할 건데 지금 계속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면서 추세가 상승으로 올라가. 자, 이 중간중간에 망치형이 나온 것들은 사실 큰 의미가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 볼린저 밴드 근처에서 뭘 들어가는 거예요? 매도를 들어가는 거겠죠. 자, 지금 보시면은 망치형이 하나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체크를 한번 해볼 수가 있고요. 자, 망치형이 한번 나오고 나서 볼멘 상단 돌파 이후에 다시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가 바로 이제 뭐가 된다? 진입 자리가 되겠죠. 매도 진입 자리. 손절 라인은 위에가 되겠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들어간다면 한번 흔들고 이 정도가 빠졌습니다.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수익이 있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입니다. 자, 볼린저 밴드 하단 근처에서 망치형이 나왔고 이 저가 부분을 다시 돌파했다가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바로 이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는 바로 이제 뭘 들어갈 수 있다? 매수를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진입은 한 번 들어갈 때 익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어느 정도 적절하게 익절하고 나오는 건 맞지만 일반적으로는 볼벤 상단 근처에서 들어갔다면 볼린저 밴드 하단 근처에서 매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볼벤 하단 근처에서 매수 들어갔다면 볼린저 밴드 상단 근처에서 1차적으로 청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를 돌려보시면서 많은 연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이렇게 볼린저 밴드 하단을 돌파하면서 추세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저가권에서 이렇게 망치형이 나왔죠. 자, 망치형이 나왔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망치형의 저가 부분을 체크를 하고 이 저가 부분을 다시 돌파했다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이 시점에 우리가 뭘 들어간다? 매수를 진입하는 것이고요. 익절 같은 경우는 어디다 잡으면 돼요? 볼린저 밴드 상단 여기에 우리가 1차적인 익절하시면 되는 겁니다. 요 정도나 요 정도는 중간 정도의 익절 라인을 우리가 설정을 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굉장히 간단하죠. 그러니까 손익비가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초보자분들도 바로 따라해 볼 수 있는 매매 기법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5일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35틱 정도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볼벤 상단 근처까지는 못 갔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자, 이 저가권 즉 볼린저 밴드 하단 돌파 이후에 이렇게 망치형이 나왔죠. 근데 망치형이 이거 하나만 나왔느냐? 아닙니다. 이것도 망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망치형을 이렇게 세팅해 놓고 이 부분이 음봉으로 돌파한 뒤에 다시 빠르게 양봉으로 회복시켜주는 이 자리에 진입을 해서 여기까지 먹는다. 자, 우리가 오일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얼마나 먹냐면 대략 30틱 정도 먹습니다. 자, 근데 이 점선이 바로 이제 미장이 거의 끝나가고 다음날로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로서는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갈 수 있는 추세였는데 이건 뭔가 거래량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밖에 못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진입하는 시간마다 조금씩 상대적인 그런 차이는 있을 수가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그림인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볼린저 밴드 자 이렇게 체크를 했습니다. 체크를 했고 자, 근데 보시면은 하단이 아예 몸통을 벗어난 것도 없어요. 그리고 중간에 레인지가 너무 좁습니다. 그 자리에서 물론 매수를 들어갈 수 있지만 위아래 레인지가 좁으면서 뭔가 볼린저 밴드 하단이나 그런 구간을 터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신뢰도가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신뢰도가 올라가는 힘이 약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 떨어질 때 매도 거래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자 하락 추세의 본격적인 시작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굳이 우리가 진입을 해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래량의 변화를 체크해서 우리가 진입하는 거겠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면서 매도 거래량이 감소했기 때문에 이 망치형 캔들을 체크를 했을 때 이 망치형 캔들을 다시 한번 아래 꼬리가 지지해줬기 때문에 이런 데서는 우리가 타고 올라가는 거겠죠. 왜냐면 떨어지는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자 떨어질 때 가장 중요한 게 상대적인 거래량의 변화를 좀 보셔야 돼요. 자,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망치형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 자리죠. 지금 보시면은 이 망치형이 볼린저 밴드 하단 근처에서 나온 겁니다. 하단 근처. 이 저가 부분을 터치했다가 돌파했죠. 그리고 다시 한번 빠르게 회복을 시켜줬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지속적으로 매수 거래량이 뭐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점이 바로 이제 본격적인 상승 추세의 시작점이다. 왜냐하면 매수 거래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거래량과
함께 분석하면 신뢰도가 더 높아요. 그래서 이 신저점을 만들 때 저점 망치형이 나온 뒤에 상승 거짓 돌파가 나오면 상승 추세로서의 반전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에 신저점 만드는데 망치형이 똑같이 나왔어요. 근데 자, 거래량이 하락 거래량이 더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신뢰도가 좀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하락 거래량이 감소했을 때 가능성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점 만들었는데 고점에서 영망치형이 나와요 원래. 그 다음에 하락 거짓 돌파가 나오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신고점 만들 때 매수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감소한다면은 이게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에 매수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증가한다면 이런 패턴이 나오더라도 그냥 눌림으로써 끝나고 다시 추세가 상승으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고점 혹은 신저점을 만들었을 때 거래량이 어땠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확인을 해 주셔야 신뢰도가 더 높아진다. 네, 그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지금 설명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떨어질 때 매도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근데 망치가 나왔죠. 자, 이제까지 배웠던 걸 토대로 한다면 이 망치형이 나온 뒤에 다시 거짓 돌파가 나오면 매수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매도 거래량이 점점 증가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떨어질 때 매도 거래량이 확연히 감소했으면 이런 식으로 치고 올라갈 텐데, 그죠? 자,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신저점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 거래량이 점점 빨간색이 줄어들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저가권에서 망치형, 그 다음에 다시 돌파가 나오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매도의 거래량이 충분히 소진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도에 남은 건 매수 세력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세가 급등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시세 초입에 들어간다면 훨씬 더 여러분들 신뢰도가 높은 매매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떨어질 때 매도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뭐 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소가 됐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이 저가권에서 다시 거짓 돌파 후에 상승으로 나올 때, 그 다음에 매수 거래량이 점점 증가할 때, 이런 자리가 바로 이제 급등 시세의 초입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요게 매도 거래량이 훨씬 더 크게 증가했고 매수 거래량이 이 앞전 것보다 적게 나왔다면 이렇게 추세가 절대 나오지가 않겠죠. 이미 추세가 이런 식으로 꺾였겠죠. 그래서 우리는 상대적인 거래량의 변화까지 한번 같이 봐주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신뢰도가 높을 것이다. 네,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간단하게 기법 설명을 좀 드렸는데, 뭐 눌림목 매매를 하실 때 혹은 추세 반전 매매를 하실 때 꽤 신뢰도가 높은 그런 매매 기법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저희 함투사랑 저희 콜라보를 하고 있는 해외 증권사에서 지금 만불 클럽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만불 클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달에 만불 이상 벌자라고 하는 그런 소수의 그런 이제 커뮤니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텔레그램으로 매일매일 진입 자리를 하루에 2회에서 3회 정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저희 함투사에서 제작한 66만 원 정도의 무료 동영상 강의도 여러분들이 시청해서 보실 수 있으니까, 그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네이버 카페를 가입하시거나 저희 네이버 함투사 고객센터를 통해서 문의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5일 무료 이북 신청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저희 네이버 함투사 카페 가입하셔가지고 신청해 주시면은 저희가 받아보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